그쵸. 네.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 본론으로. 그쵸. 우리가 오늘 음란물, 그러니까 야동 끊고 싶어요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은 음란물이 주제니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런 사연들을 갖고 와서요.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제가 먼저 좀 읽을게요. 자, 여자 고등학생 사연입니다. 무서워서 글을 남겨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남겨봅니다. 오래되었지만 기억이 떠올려서 점점점 예전에 야동 사이트를 알아서 사이트가 그냥 바로 나왔는지 아니면 트위터를 누르니 거기에 사이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들어가니 사이트가 폐쇄되어서 다른 웹하드에 들어가서 19금 영화를 다운받았어요. 보고 바로 지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야동 사이트에 혹시 N번방 영상이 있으면 어떡하죠? 경찰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많이 구속되고 막 그러니까 더 걱정이 돼요. 요즘 사람들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유포하거나 동거래를 하거나 제작하지 않았고 저 혼자 본 것인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무섭네요. 네. 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런 공포감이 그쵸. 드는 친구들의 어떤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 그러니까 N번방 사건 이후에. 우리 그 N번방 사건이 크게 한번 조금 이슈가 되고 나서 가만 보면 저희 음란물 쪽에 상담이 들어오는 게 크게 두 분류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분류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전에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그 N번방 가해자들이랑 다를 게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도 쓰레기인가? 뭐 이런 식의 약간 그쵸.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런 상담 사례가 하나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혹시 제가 본 야동 사이트에 N번방 영상이 있었어서 있어서 방금 이 여학생의 고민인 것 같아요. N번방 영상이 있었어서 저한테도 경찰이 오거나 신고를 제가 당하면 어떡하죠? 라는 식의 이 두 가지 분류의 고민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적으로도 흔들리고 뭔가 어떤 계속 불안감 속에 들어있는 계속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담들이 좀 많아졌죠. 아무래도 이제 매체에서 더 다루게 되면 그런 고민들이 더 커질 거고 근데 굉장히 크게 축으로 고민되는 것들이 생겼네요. 처벌에 대한 공포도 있고 혹시 내가 봤던 게 N번방에서 이렇게 유통되거나 제작됐던 것들이 아닌가 이 공포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찰이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 그쵸? 봐서는 네. 그 그게 N번방, 뭔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엮여 경찰들이 있는 건 아닌 것 전화하거나 같긴 해요. 네. 물론 그 사이트 자체가 우리한테 표현한 거는 이제 트위터 링크나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한 번쯤은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은 게 좀 중요하긴 하죠. 그냥 야동을 보는 데 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자각은 분명하게 필요한 거죠. 모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 N번방 사건이 크게 있기 전에는 약간 음란물에 대한 고민 중에 대부분 이런 게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란물을 봤는데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네네. 근데 자꾸 중독이 돼서 보고 싶어. 이런 내용이 컸는데 이상하게 살짝 조금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N번방 사건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이 음란물을 봤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 오히려 사라지고 그냥 제가 걸리면 어떡하죠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찰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N번방이랑 연관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락 안 온다고 해서 마음 놔도 돼.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연락 안 와.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고 이거는 꼭 야동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영상이든 간에 저작권 없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거는 원래 그거는 옳은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걸 공감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친구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야동을 합법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다 불법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정통법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위반법에 해당되는 다 불법 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불법 링크, 불법 한국 야동은 다 영상물들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흔히들 국산 야동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N번방을 통해서 우리가 야동이라는 재정의가 좀 됐잖아요. 음란물에서 몰카물 거기야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어디서 유포되거나
또 몰래 촬영된 것들이 아주 혼재되게 섞여 있는 거기에서 합법 불법을 논하는 게 참 어렵죠. 맞아요. 네. 찾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가 흔히 국산 야동, 야동이라고 말한 그 모든 음란물들은 대부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 또는 2차 편집물, 몰카, 유포되거나 도찰돼서 촬영됐던 성착취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불법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야한 동영상이라고 혼재되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적 피해물입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이 또는 직접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피해물이었습니다. 2020년 N번방 방지법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피해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유포 또는 공유하는 것을 범죄 행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법은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명시합니다. 이제는 국산 야동이라고 말하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시청하는 것이 피해자의 삶, 일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내몰게 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피해 촬영물을 보는 것이 불법이라서 처벌받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된 의식을 넘어 시민으로서 또 건강한 우리 성인으로서 모두의 인권을 같이 도모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달라진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정말로 피해자들한테는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불법 성적 피해물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인식하고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탈출구가 없는 곳으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러한 분별과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지금 이 사연을 보낸 친구한테 경찰이 직접 연락하거나 수사망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N번방 방지법이 입법화돼서 이제 시행령이 내려지고 이제 형벌을 내리기 위한 사법부의 어떤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야동 자체에 대한 재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불법으로 들어가서 보거나 회원가입 또는 제작을 하거나 뭐 그 안에 어떤 텔레그램 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가해 행동들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소지하는 것, 특히 그게 아청법이 아닌 성인물들에 대한 영상들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고 강력하게 입법화 시키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본인한테는 그러한 기준이 생겨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친구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경찰한테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나요? 맞아요. 내가 처벌되나요? 안 지금 되나요가 아닌 것 아니라 같아요. 이제 그 개념이 생겨야 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딸바TV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우리가 우연이든 아니면 자이든 타이든 들어가서 보는 이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제 법이 조금씩이라도 좀 받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더 좀 깨닫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런 뭐 쉽사리 나한테 오는 링크 주소라든지 어떤 단톡방이나 내 지인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사이트 링크나 영상물이 왔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 개념과 기준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인식들을 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음란물과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모든 것들 성욕, 쾌감,
우리의 성적 만족도 이런 거 다 제하고 일단 음란물을 보는 거에서 합법 불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게 지금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도 우리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우리의 재정의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언급한 것 중에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은 포스트나 링크들이 막 이렇게 저도 홍보됐을 처음 이렇게 거예요.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일탈계랑 살색계로 너무 인해서 놀랐었죠. 네, 그 활동은 걔네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 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고 그 문화 안에 지금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얘기한 이 사이트에 대한 공포심은 제하고 일단 내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자각이 있을 때 또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사례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의외인 게요.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여성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졌어요. 아마 많죠. 같이 이거를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좀 느껴지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학생, 중학생의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란물을 많이 접했어요. 자꾸만 현실에서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강간물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가혹한 성범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강간 영상도 야설처럼 받아져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해요. 완전 생각하는 관점이 틀어진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걸 알아도 바로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음란물을 완전히 끊으면 괜찮아질까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피해자분들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아는데도 이래요. 처음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 고민이 막 잔뜩 들어있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고민해본 네. 거예요. 고민을 한 것도 고민을 한 거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음란물, 야동 이러면 남자들만 많이 보는 거 이렇게 느껴지고 뭐 중독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기준으로만 좀 많이 이렇게 이거 중독을 벗어나는 법부터 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는 여학생들도 직접 와가지고 저 음란물 너무 많이 보는데 어떡하죠? 오죽 이 친구는 지금 강간당하고 싶어요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과연 판타지들을 얘기하고 이런 걸 심어준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 나 집도 갑자기 열받네. 또 올라왔나요? 이런 거 왜 만드냐고요? 진짜 초사연을 그죠? 변신하시는. 초사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문화가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이제 맞아요. 일정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지금은 굉장히 개인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보를 접하면 야한 동영상 사이트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고 각자 개인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회, 디지털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어떤 영향받은 것 중에 강간 영상도 야설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야설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야설도 지금. 보고 야동도 보고 야설도 그리고 보고 이런 강간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이게 굉장히 내 마음에 둔감하게 자극이 계속 왔다는 거를 표현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음란을 죄송하고. 끊어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그런 막 경우가 계속 있는 것 부딪히는 거죠. 이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엊그저께 엠번방 사건 갓갓 공범이었던 이제 안승진이 잡혔잖아요. 가해 공범자 뭐 존칭을 이렇게 쓰고 막 싶진 언론에서 않으니까. 다루고 있는데 네. 근데 안승진이 이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왜 그렇게 아이들 12살짜리를 성폭행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음란물 중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음란물 중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기에 더 분노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난 질병이 있어. 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들어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 어른이잖아요. 네, 이거 아까 서두에 얘기한 음란물을 분리하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분리하자. 성욕과 뭔가 혼재돼 가지고 자꾸 합쳐서 가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 다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혼재됨 속에서 더 성별에 대한 갈등도 생기고 오히려 그런 음란물을 바라보는 인식들도 굉장히 갈등으로 치닫고
분명히 그 음란물에 중독이 있지만 이 친구는 범죄자잖아요. 범죄자죠. 네, 더군다나 12세 아동을 건드린 아주 성폭행 범이에요. 그리고 협박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드러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본명을 내세운 거예요. 네임이나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그 가해 행동들이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검거되기까지 이 만행들 그리고 많은 성착취를 하면서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언론에 비춰지는 이런 양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잡혔다, 그렇게 검거됐다. 비중이 크진 네. 않았었죠. 그 목소리만 딱 담아서 그냥 다 받아쓰기 하는 이유 이게 좀 아쉽죠. 안타깝죠. 근데 야동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앞에 스케치북을 들고 작가분이 앉아 있어요. 야동 찍을 때 제가 한번 그 스튜디오 한 번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스케치북에다가 자세 바꾸세요 하면은 자세 바꾸는 거고요. 스케치북에 싸세요 이러면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동 배우들도 자기가 사정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사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세를 자기가 뭐 원하는 자세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자세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로지 1부터 100 오로지 그냥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심지어 사정을 한다고 한들 그게 진짜 정액도 아니고요. 그냥 액체 약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발기가 안 돼서 또 약 먹고 발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불법이다 보니까 지금 난쌤이 얘기한 대로 이건 어덜트 비디오라서 약간 그런 아예 걸 성인물이에요.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막 우리는 성착취물들과 막 몰카물들 막 다 이런 다 영상이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그래서 막 있으니까. 일본물, 국산물 막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다 혼재돼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재정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음란물에 대해서. 이제 AV 같은 경우는 남성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의 어떤 AV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데에서 기획물로 또는 어떤 회사들, 레이블 회사들이 만들어져 있는 일본에서는 합법화된 영상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엔 노무, 유모 이런 관계없이 막 다 들어와 있죠. 철저하게 일본에서는 그 영상물들을 관리합니다. 미성년자 못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접속하면 다 볼 수 있어요. SNS로. 접속도 쉽죠. 네, 그러니까 이 혼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성인물이라는 개념 자체도 지금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음란물을 예방해야 되니까 특히 이 친구는 강간 영상, 야설 이런 표현은 성적인 대상화가 돼 있는 친구예요. 한번 당해보고 싶다. 맞아요. 저런 기분 어떤 건가?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접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별이나 분별 전혀 없는 상태니까 단순히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잡히면 어떡하지? 그냥 뭐 이거 잘못된 피해자한테는 건가? 죄송하지만 나는 보고 싶다. 네, 이런 뭐 느낌인 이런 거잖아요. 느낌이면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이 혼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고.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 거는 어떤 영상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진짜 뭐 강간 영상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어떤 성인분들이 성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가학적인 걸 조금 즐기는 분들도 있고 조금 자기가 지배받는 걸 즐기는 이런 성향들도 있긴 있어요. 이걸 저희가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이 친구도 뭐 강간이든 뭐든 간에 다 떠나서 그분들도요. 그런 걸 즐기는 분들도 그분들만의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저 밑은 결국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받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 나를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가학적인 행위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합의하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계속 성적 대상화만 하고 피해자고. 그러니까 강간이 되게 그냥 근데 그래도 정당화되는 좋은 것처럼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좋은 걸로 막 결론이 나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처럼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상에선 그런 기획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금기되는 것들 건들고 그런 강간물들 건드는 이유는 그런 어떤 판타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건드잖아요. 엄마, 그쵸. 뭐 이모. 우리 에로물들의 어떤 시리즈들을 보세요. 네, 굉장하죠. 엄마 친구 아들 뭐부터 시작해 엄마 시리즈, 이모 시리즈 막 나오죠 요즘에. 금기를 건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온다니까.
돈과 자본력이 거기에 건드려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친구가 강간 영상도 야술처럼 받아들인다는데 강간 영상을 보면 그게 실제라면 특히 유품물들이나 이런 거라면 신고를 해야죠. 맞아요. 신고를 하고 내가 안 보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작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우연히 접하게 됐다면 그 경로에 대해서도 본인이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적인 피해자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야동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한테는 이 시작이 어떻게 정신이 깨어있는 편이긴 해요. 야동은 계속해서 야동을 보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정보를 이야기를 나눌 내니까.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정보만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욕구가 있을 때 야동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이 방송이 좀 우리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적을 대상화하고 강간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성적 쾌감이나 만족감을 건강하게 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본인이 이 기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어쨌든 멈추지 진짜,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큰 예, 용기를 이 갖고 고민이. 써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잘못해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피해자 부분들에 대한 마음도 헤아리는 마음도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혼재된 것들 영상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정리를 좀 해야 될 그런 것 정리들을 같네요. 해보면서 그러면서 내 하드를 좀 정리하고 사이트도 좀 정리해보면서 어쨌든 이 고민해보죠. 친구의 용기에 전 박수를 좀 쳐주고 네.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과 시작이 되는 친구들의 사연을 보면 이 환경을 만든 건 분명히 어른들인데 이 피해받고 있는 안에서 건 아이들이잖아요. 각종 고민들이 이 친구들의 어떤 정체성까지도 막 흔들리게 만들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네. 이런 걸 즐겼겠냐고요. 자, 우리 세 번째 고민 넘어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남자 이번엔 중학생 네. 예, 사연이 좀 왔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음란물 사이트와 트위터, 텀블러 같은 SNS에서 음란물을 우연히 접했는데 제 또래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이 자유행위를 하거나 노출 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처음엔 유출이라 생각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유출이란 걸 알면서도 어린 마음에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정도 시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유출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너무도 깊이 후회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엠번방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부가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절 좋게 봐주시고 잘 대해주시는 부모님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제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엠번방 시청자와 다를 바 없는 나쁜 인간인가요? 제게 꿈과 사랑을 추구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 도와줘야죠. 예, 같이 이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드려야죠. 도와줘야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그런 AV 어떤 성인물들과 불법 유출물들이 막 섞여서 정말 범죄 영상들, 성착취 영상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는 경로들을 보면 어디에 더 접근하는 게 더 많아질까요? 이 보면 음란물 사이트 트위터나 텀블러 이런 SNS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접하게 되는 경로는 아마도 불법적으로 그러겠죠. 올라와 있는 이런 사이트들에 노출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친구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죄책감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럴 수 존재인지에 대해서 있는가에 고민하고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친구 또한 이런 고민을 나눠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막 중학생 자유행위를 하고 노출행위 하는 게 뭔가 저 때도 저 어렸을 때도 뭐 땡땡녀 붙여가지고 막 다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본 적은 없었는데 남자아이들끼리 막 뭐 땡땡녀 이러면서 봤던 게 제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땡땡녀 몇 개가 계속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 친구가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그냥 회개하러 온 건 아닌가. 그냥 회개하고 난 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만 온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드는 거죠. 상담을 제가 해주는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 밀양에서 보면 네, 그 살인자가 유괴를 해서 그 부모한테 딱 접했을 때 그 부모는 신앙으로 이 사람을 좀 용서하려고 딱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살인범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런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봄과 동시에 절망감이 그 부모한테 오는 거죠. 그렇죠. 피해 당사자한테는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서 회개하고 왔으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약간, 아마 기독교적인 관점도 아닐 그래요, 겁니다. 마음이. 그래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친구는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감정은 저는 좋다고 봐요. 맞아,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거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문제였으니까. 봤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이게 보고 이게 엠번방하고 비슷한가 이런 혼재된 속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능력들도 필요한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그런 아청법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면 쌤 그러면 이거는 봐도 돼요? 맞아, 이런 건 봐도 돼요? 이건 안 되는데 저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준을 줄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어떤 큰 관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좋은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합법적인 아니잖아요. 야동 네. 사이트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진짜 그렇죠. 많이 올라온다니까요. 좋은 영상 있으면 우리 그거 보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방법이라면 좋겠는데 우리 환경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이트에 어떤 영상들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저희가 그렇다고 야동 사이트 만들어서 그쵸. 배포할 수도 없고. 다크웹 같은 경우는 세계 각종 불법 마약, 음란물, 포르노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는 사이트고 아까 얘기한 텀블러 안에서는 스크롤 하나에 전 세계 어떠한 법으로 제약도 안 받고 어뷰징에 걸리지 않는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영상이 검색되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이 아동은 봐도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청법은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고 너희들 큰일 날 수도 있어.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구별해야 될 것들도 많다. 이런 피해, 이건 몰카물인데 이거의 당사자는 이게 유출되는 걸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막 유통되고 있네. 너희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일본에서는 이걸 합법화로 만들었던 영상들이 있긴 한데 이게 너한테 온 거는 유통 과정들이 굉장히 과연 그게 불법화돼 있네. 합법으로 왔을까? 네, 이런 사안들을 다 알고 본인들이 판단해 가야 되죠. 분명합니다.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자효능감, 자기 효능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나의 판단력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지금 엠번방 사건의 대한민국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온라인이나 SNS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불법적인 영상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게 약간 교육의 흐름도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돼,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가 아니고 다 주고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럼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이게 또 너무 치중되면 안 되지만요. 이런 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런 음란물들을 뚫고 나가는 친구들이나 또 상담 사례들을 만나면서 보면은 또 저희 성교육 강사들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보면은 분명하게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그리고 음란물을 봤었던 과거들이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끊고 싶은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의 그쵸. 네, 가장 마땅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주권이 어디한테 있느냐, 얘한테 달려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누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꿈과 희망,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요 얘기했는데 아직 뭔가 놓지 못하고 있는 끈이 하나 있죠. 네. 여차하면 그게 가능하고 걸리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방향들도 분명히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한테는 그런 다양한
그 기준들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인지를 한 남자들이 한번 겪어봤으니까 우리 이제 음란물에 대해서 한번 보지 말아볼까 하는 운동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죠. 흔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기준. 이 친구는 그게 잘 분리가 되고 있나 했을 때 글쎄요. 성욕과 행동에 대한 분리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렇게 뭔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이제 뒤에서 좀 그런 성욕을 다스리는 방법들도 이야기를 할 건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맞아요. 이미 1시간이 넘어가지고 네, 7시가 됐으니 조금 네, 하나의 사연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이게 어떤 전망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네. 사연입니다. 남자 고등학생 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요. 야동을 너무 끊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야동을 보거나 야한 걸 보면서 자위를 했는데 요즘엔 야동을 보며 자위하는 것이 참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부쩍 사전 시간도 빨라진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무기력하고 힘이 많이 빠집니다. 한 번은 야동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몸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동을 끊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야동은 너무 폭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어서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남자라면 야동 좀 볼 수 있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야동 중독이 되어버린 건지 끊기가 어렵네요. 네. 라는 질문을 나눠주셨죠. 네.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고민들 굉장히 상담실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의지도 있어 보이시고 그리고 야동을 너무 끊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피력하셨고 그리고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준다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뭔가 어디서 들어서 그냥 한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뭐 우리가 머리와 가슴 또 다르고 맞아요. 또 그런 성충동이나 성욕구는 이 정도 인지는 하고 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포르노를 보면 자극이 되면 이 도파민 분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극이 오지 않으면 그만한 자극이 오지 않으면 성적인 반응에 계속 그런 영상물도 보고 야동 보다 보면 그만한 자극이 없으면 또 다른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자극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더 센 야동을 찾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자극들이 아니면 무기력하고 별로 흥미가 안 느낌이 생기고 별로, 그런 느낌들이 계속 이렇게 재미도 없고. 나의 어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된다면 분명하게 영향을 주죠. 그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끊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음란물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소까지 음란물과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미래 여성분을 위해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 발생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몸에 그렇죠. 몸에 물이 더 많이 변화가 가죠. 생기는 겁니다. 뭔가 그냥 자위를 하는 사람과 음란물을 틀어놓고 또는 음란물에 의존해서 하는 자위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네,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해보면서 이러한 차이들을 어떻게 순환시키고 또는 건강한 자위 방법들을 할까 계속 걸리는 건 음란물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한 이만한 자극제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계속 자극을 위해서는 이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남성 여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팬픽을 보거나 음란물을 보는 여성들도 똑같이 맞아요, 이 똑같아요. 표현들을 쓰고 계시죠. 그리고 좀 약간 여기서 한편으로는 그거 있잖아요. 아빠들이 아들이 야동 본다 그러면은 아유 우리 아들 다 컸네. 남자들은 야동 좀 볼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본다고 그러나 이러는데 사실 이 친구가 야동 너무 끊고 싶은 게 야동을 만든 사람도 문제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아직까지는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아빠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오히려 약간 야동 보면 어휴 어른 됐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아예 뭐 남자면 다 그렇게 크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그 아버님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세대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막 그게 아니거든요. 세원상가 가서 비디오 사고 브로커들이 CD 구워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링크 아니에요. 하나로 불법 사이트를 어디든 마구마구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맞아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느 정도로 중독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지고 몸에 대한 반응 거기다가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까지 연결됐을 때 야, 이거 얼마나 무리 되는데요.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이제 조루 증상들. 맞아요. 너무 빨리 네, 써요. 쌤 저 자위하는데 굉장히 빨리 사정해요. 이런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하는데 야동 틀어놓고, 보면서 해요. 대부분 이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흥분을 느끼기 전에 그냥 뇌로 이렇게 뇌에만 그냥 직접적으로 오는 거에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그대로. 그리고 음란물을 틀어놓으면 무조건 자위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지도 모르죠. 못하고 예, 몸이 그냥 그 야동의 의존 쪽으로 계속 변형돼 가는 거예요. 그게 조루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자위도 결국은 남녀 성관계에 대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런 관계를 좋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건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습관이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다가 선생님 저 잠깐 야동 보면서 자위하면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 친구 가만히 패턴을 보면 또 30분 지나면 또 하고 싶어요. 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만족감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사이클이 움직이죠. 이게 아까 얘기한 도파민에 관련도 있고 몸이 그렇게 찔끔찔끔 계속 그런 어떤 쾌감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그런 자극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냥 있으니 습관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타도 많이 오고 또 하고 죄책감이 싶고.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개운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자기 밸런스가 있지 않고 틀면 애매하게. 바로 네, 사정하는 이런 패턴들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조루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강박성 있는 친구들로 나타나면 불안해지고 맞아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야동에 의존하면서 더 중독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부분 음란물 중독 친구들 만나면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죄책감도 많이 표현하고 이 친구들이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해요. 죄책감이 진짜 생각보다 네.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패턴을 보면 아주 취약한 시간대에 본인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더 할 걸 찾으면 좀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그렇게 풀어가야겠죠. 그 취약 시간대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피하고 자주 노출되는 경로들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일단 자기가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찾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틀면 몸이 반응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랬을 때 이 친구한테 주고 싶은 조언의 첫 번째는 음란물에 대한 거리감을 조금씩 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내 몸을 봐야죠. 나는 언제 흥분을 하고 언제 발기가 잘 되고 어떠한 강도로 할 때 만족감이 오는지를 이제부터 스스로 찾아가야죠. 찾아가야 돼요.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네. 야동을 떼내고 자위 안에 다른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상상력, 촉감,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의 몸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돼야지만 자위를 조금 더 만족감 있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자위인데 그거는 저희 딸바 TV에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사랑자위는 한번 선택지의 하나로서 네, 내가 음란물을 멀리하면서 좀 더 건강한 자위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딸바 TV에 네. 사랑자위 쳐보시면 돼요. 우리 참고하시면 좋겠고. 김용달 죄송해요. 김용팔님이 88님이 물어보셨는데 건강한 딸바 자위 TV에 방법. 네. 사랑자위 쳐보시면은 저희- 정보 얻어가실 수 네, 있습니다. 아우성 남자 선생님들이 성인 남성들과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자기 자위 패턴들이 어떤 건지 대부분 음란물인데 음란물을 제했을 때 건강하게 자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류 증상들이 있었던 분들은 좀 더 완화가 됐고 또 성감에 만족감이 없었던 분들 그리고 자꾸 피로감을 느끼는데 계속해서 중독되는 패턴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상상하고 그 내 몸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해 가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다만 300명밖에 임상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에서 막 드릴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이 선택지를 드리고 계속,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검색을 하다 보면 금욕 이런 거 많이 떠요. 금욕. 아예 예, 아예 일단 끊어버리는 금욕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실패율이 좀 높아요. 너무 원래 극단적이면 네. 좀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히 내가 갑자기 찔리네요. 내가 많이 더 찔리는데 내가 만약에 끊으려고 할 때 그 시작을 너무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하시면 네. 돼요. 분명하게 부쩍 사정 시간도 빨라졌고 무기력함이 오고 있고 노력했는데 몸이 계속 피곤하다. 이분은 이 3요소를 다 갖추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쵸, 변화해야죠. 네. 우리 이제 교육 시간에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은 병행할 수 있는 거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행 같이 해서 조금 더 나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운동을 병행하면 좋다는 거예요. 네. 같이 다른 방법들을 좀 찾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 드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고 일단은 자극에 대해서 이미 내 뇌에 다 새겨져 있고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변화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야동 끊기 쉽지 않으실 네.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 촉감을 찾고 상상을 하려고 했던 방법들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또 변화를 준 분들은 만족감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극보다 더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랑자에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드럽게 오래오래 천천히라는 3요소를 넣은 이유가 그렇게 내 몸을 찾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복도 됐고 네. 아유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이걸 함축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네. 슬 저희 시간 벌써 15분이나 그러네요. 지났기 15분이나 때문에 지났네요. 이제 좀 마무리를 네.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디지털 편이 저번 이제 2주 전에 네네. 이제 한번 했었고 저희가 오늘은 음란물로 좀 음란물로 마무리를 했었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 하실 건가요? 해야죠. 예. 하실 건가요? 해야죠. 우리가 오늘 시간 방송 없는데 진행 해야죠. 네. 할 건 또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준비를 했어요. 굳이 우리 네. 작가님께서 하신다고. 네네. 이런 거 있어야죠. 또.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 이거 이렇게 진짜 깨알- 생각나는 말이 없는데. 네, 우리 음란물은 뭐뭐다라고 할 때 우리 채팅창에다가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잘 쓰신 분한테 우리 딸바 주스 한 번씩 쏠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 이렇게 난쌤과 크림 작가가 여기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동은 뭘까? 오늘 방송 보면서 우리가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적어주시면 채팅창에. 네. 그럼 저희 저희는 적어볼까요? 일단 적겠습니다. 채팅 쓰고 계실 테니까. 요게 좀 또 한 줄 평이 또 정리가 또 돼야. 진짜 저 이런 센스 진짜 없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쓸게요. 좋네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을까요? 아직 안 보이니까. 한번 자,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야동은 저는 크림 작가는 야독이다. 야동은 야독. 야독이 뭐예요? 야한 동영상이잖아요. 야동이. 야한 또 독이다. 이상한 거 갖고 왔어. 독이다. 독.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뭔가 성적으로 나한테 막 쾌감을 주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엔 독인 거야. 나한테 돌아올 때. 야독 뭔가 말이 예쁜데요? 점점 그 독이 바로 죽지 않잖아요. 날 서서히 죽이니까? 서서히 물들이고 이게 나쁜 건지 잘 모르고 처음엔 달콤해. 달지. 달고 달달하면서 야동을 뭔가 달게 나를, 만들겠지.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서서히 내 몸을 병들게 한다는 어떤 그쵸. 그런 그런 뜻이면 좀 좋네요. 그런 우리 난쌤 어떻게 저는 그냥 야동은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네. 아무 득이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것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네 계속해서 득이 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명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서 이제 야동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당장 뭐 야동을 끊을 수도 없고 보고 있는 루트가 있고 저 야동 보고 있는데 그게 뭐 죄인가요? 내 야동 보는 게 뭐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요. 지금 다른 분들 어떻게? 야동은 음란물은 나쁜 거다. 네. 음란물은 음란물은 야동은 마약이다. 마약이다. 네. 음란물은 백해 무익하다. 백해무익이다. 좋습니다. 찌찌뽕 나왔는데 찌찌뽕 누구신가요? 음란물은 마약. 이상봉님과 우리 크크님이 동시에 마약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저랑 좀 비슷해요. 야동. 그렇죠? 다들 독인 건 알고 계시네요. 네. 못 끊어내서 문제지. 네. 뱅크님도 참여해주셨고 네. 우리 뱅크님은
왜요? 꼬꼬님이 아, 꽃게자랑 꼬꼬 야동은 선풍기입니다. 켜고 자면 큰일 나요. 아, 그죠, 큰일 나죠. 큰일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네. 후방도 주의해야 되고. 아니 물 그거 이제까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계속 반복 재생되잖아요, 또. 아이고 더워. 네, 난 꽃게자랑 꼬꼬님께 자꾸 꽃게 네네 곱게. 쌀밥 주스 써야겠네. 저는 선택을 하나씩 하죠. 우리 아 저도요? 안쌤은 어느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까? 저는 꼬꼬님. 저 생각나는 분 없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제 마음에 사로잡히게 한 번 더 써주세요. 뭐 마약 어떻습니까? 마약 두 분이나 썼는데. 두 분이나 썼으니까. 네. 그럼 아니랍니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네, 선풍기. 진짜 세네요. 선풍기. 덥네요. 저 많이 덥습니다. 나쁜 건 아는데 끊기 힘들죠. 당연히. 근데 뭐 우리가 딱 잘라내라, 아까 폭염을 얘기할 때처럼 잘라내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방법인지를 고민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미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이제는 정통법이 아니라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야동들, 음란물들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아청법에서도 시행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성인물, 거기에 성착취 영상이나 유포물들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1,000만 원 막 이렇게 딱 명제됐어요. 이제는 이거 사법부에서 형량을 매길 수 있는 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또 성인들이 어떻게 위법되지 않는 상황들도 필요한 거고, 어떤 인식이 필요한 거고, 이것들을 같이 알아가고 우리가 봐야죠. 보호 차원에서도. 오늘은 저희 그 꽃게자랑 꼬꼬님, 네, 야동은 선풍기입니다. 켜고 자면 큰일 납니다. 네, 저희가 선물 꼭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네, 방송 멋지게 이제 달렸는데 끝날 시간이 됐네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쉬지 않고 네. 달렸더니요. 이제 마무리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음란물에 대해서 많은 대화도 나눠봤고, 저희가 또 초반에는 폭경 수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언제 오죠? 저희는 또 2주 뒤에 수요일 저녁 6시로 만나뵙도록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저희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만나요. 제발. 2주 뒤에 만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곱게자랑 꼬꼬님, 크크님, 네, 이상현님, 아직까지 계신 분들 다 불러드려야지. 뱅크님, 이상봉님, 수학 1등급 고추. 이거 안 읽어드렸네. 네. 그리고 그 딸바 TV에서 이거 뭐지? 맞아요. 음란물 검색하면은 검색어에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겨주셨던 김용팔리8282님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갑니다.